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잘 들리시죠? 자, 오늘은 집, 집이든, 집이 아니든 주식이든 뭐든 언제 사는 게 좋은가? 언제 삽니까? 집을 살라는데 언제 사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요즘에 좀 들어가지고 오호 좀 돈 좀 벌으십니까? 아닙니다. 연끌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갖고 집 살라고 해 하면서 집 산다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집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것 어떤 금전 거래가 크게 오가는 것을 살 때는 언제 사는 게 좋은가? 이거는 제가 누누이 예전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이 엔간한 옛날 분들은 다 지금 졸업하셨고 졸업해가지고 지금 사주계를 떠났습니다. 지금 다 권사님 전도사 돼가지고 교회 가고 계시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살인이 뉴비님들 위해서 자 이것만 기억해라. 결론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성운에서 사라. 재성운에서 팔으라.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인성운에서 사고 재성운에서 판다. 자, 추가로 인성운에서 팔아도 된다. 인성운에서 사고 재성운이든 인성운에서 팔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사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운에서 산다는 것은 내 인성, 내가 생각하는 인자, 생각, 내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지금 깨끗하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 상쾌한 기분, 머릿속이 상쾌하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물건 and B라는 물건을 여러분이 멀쩡한 정신으로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떤 것을 사면 더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성운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재성운이 됐을 때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말. 좋지 않다. 왜? 자, 재성운이라는 것은 나한테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는데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엄마 몰래 꼬부쳐 놓았던 용돈 아니면 꽁돈이 생긴 엄마한테 어릴 때 그 학용품하고 참고서 산다고 돈 받아놓고 참고서는 한 2권만 사고 돈이 한 10만원 남았습니다. 주머니가 널널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돈이 있으니까 꽁돈이 있으니까 왠지 뭐라도 사고 싶거든. 뭐라도 사고 싶단 말이야. 그럼 쓸데없는 걸 삽니다. 안 사도 되는 걸 산다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쇼핑을 하려고 지갑 두둑하게 현금을 좀 보유하고 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 같은데 갤러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없나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집에 가면은 안 사도 될 거를 잔뜩 사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사는 게 좋지 않단 말이야. 왜? 이걸 우리가 재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극인. 재성이 강해지면은 결국 인성을 극하게 된다. 뭐라도 사고 싶어가지고 여찔끔 저찔끔 돈은 돈대로 쓰고
다음날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래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하나만 알려줘도 열을 아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하나를 알려주면은 둘을 까먹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자, 식상운에는 어떻습니까? 자, 식상운에서 뭐 사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왜? 재성운에서는 사지 말랬잖아. 식상운이라는 거는 결국 식상이 재성을 생하잖아. 식상생재가 되니까. 그래서 식상운도 재성운이나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거꾸로, 그럼 관성운에서는요, 관성운에서 사는 건 좋습니까? 관성운에서는 괜찮지. 왜? 관인생을 하기 때문에 관성운이라는 것은 인성의 힘이 더 받는다. 그래서 식상과 재성운에서 사는 것은 좋지 않고, 이럴 때는 그냥 충동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뭐 식상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식상이 있어도 좀 그런 분들이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 옷 같은 거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신경 쓰면 되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최대한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 뭘 했습니까? 올해 운세 갑신임계, 자, 이거 천간으로 운이 안 좋다면 이 사람들 집을 사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다. 알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사주를 다 안 봐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도 되겠냐 물어보면은 이거 자체로도 이미 사주를 안 보더라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건 천간으로 보는 거랬잖아요. 천간의 기운이 좋지 않다. 지지는 뭘 했나요? 내년까지 신자진을 깔고 있는 구조는 진을 깔고 있는 구조도 그렇게 썩 운이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신일주다, 갑자일주다, 갑진일주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일주다, 임자일주다, 임진일주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올해 내년에 집을 사도 괜찮겠습니까? 안 좋다니까. 사주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나요? 자, 샘플로는 갑자일주를 들 수 있는데, 갑자일주는 이 인성이 지금 세운에서 올해 병원년이잖아요. 병원년이면은 이렇게 인성이 극을 당하거든. 충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 인성 자체가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사를 가도 그래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집을 빚내가지고 사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나요? 천간으로도 식신이 떴잖아. 그럼 뭐랬습니까? 식신이 뜨는 눈에서는 충동 구매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우충 일어나니까 집에서 조금 어쨌든 뭐 만기인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생각은 어차피 이래 된 거 저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거 좀 빚내가지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 되는 눈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자일주 이럴 경우에는 뭐 정제가 앉아 있는 구조인데, 자, 올해 만약에 오라는 글자가 있다. 이게 정인이 되잖아요. 이게 정인이 되는데, 지금
세운에서는 병 오니까 인성이 강한 운이다. 괜찮습니다. 인성이 강하니까 지금 강에 들어왔으니까 이사를 해도 집을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대운이 이 자소가 강한 운이다. 대운이 자라든가 아니면 신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이런 대운이 와가지고 이 자수가 굉장히 강해져 있을 때는 좋지 않단 말. 이 운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리고 올해 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집을 샀을 때 내년에 이 사람의 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집을 산 것을 만족하고 있구나, 혹은 집을 산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그 다음 운이 내년이라든가 그 내후년의 운까지 같이 읽었을 때 그 사람 팔자에 인성이 계속 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성이 극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 문서 문제. 그래서 올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쯤 되면은 지금은 집을 샀지만 1년이나 2년 후에는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집을 사도 됩니까 해서 갑신임계는 엔간하면 사지 마라. 엔간하면은 팔자의 구성이 우리가 팔자를 다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또 좋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지에 신, 자, 진을 깔고 있는 구조들도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갑신임계뿐만 아니고 밑으로 신자진, 그러니까 갑신이라든가 병신이라든가 무신이라든가 경신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아시겠죠? 갑자라든가 병자라든가 무자라든가 경자, 경진,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은 올해 내년에 집을 산다, 뭘 큰 걸 산다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물론 해당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팔자 자체에 인성이 굉장히 강하고 대운에서도 인성을 생해주는 운이 왔을 때는 괜찮으나 그걸 일일이 다 제가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코어 인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 팔자에서, 여러분의 팔자에서 인성의 글자가 문제가 되는 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나가서 좀 운동을 좀 하고 건강을 좀 챙기면서 저처럼 계속 이팅 파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어젠가 보니까 또 댓글에 이제 댓글이 그냥 와가지고 그 사주쟁이들 광고하고 무슨 사이트가 좋더라 해사코 아닙니다. 아직도 있대요. 정신 못 차리고 26년 하반기 운세 간목 안 좋다 했더만 아닙니다. 간목 대박 났습니다 해사코 이렇게 그렇죠. 대박 났는데 이거 뭐 하고 있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댓글에 굉장히 길게 너무 힘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하면서 장문의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진지하게. 어떤 남자인데 아내도 죽고
아기랑 살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 가 있는데 나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하면서 막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하고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좌번호하고 이름 올려놨대요.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임성이 지금 안 좋거든 지금. 제가 갑인데, 자 갑인데 임수 편인이 지금 마시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너무 짠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가뜩이나 좀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 글까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많이는 못 보내고 소정에 제가 좀 얼마 좀 보냈습니다. 예, 계좌번호로 딱 보내놓고 이제 좀 약간 좀 그냥 그래도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요즘에 보면 뭐 구글 이런데 그 나온다며 구글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구글에 그 검색을 해봤거든. 요즘 구글에 뭐 검색하면 AI가 답해주더라고. AI가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뭐라 물어봤냐면은 너무 힘듭니다. 앞에 그 글자를 썼더만 AI가 이거는 뭐 5년 전부터 인터넷에 행운의 편지처럼 돌아다니는 사기 수법입니다 하면서 그려놨더라고요. 에이 설마 싶어가지고 AI한테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야 사실일 수도 있잖아 하니까 절대로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사실이었으면은 이 사람이 레파토리가 5년 전부터 교통사고 당하고 아기가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5년 전이면은 머리 해놨더라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세상이 그렇대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가 제 저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저처럼 살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